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며칠 전에 있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셨습니까? 네, 그럼 아마 답변을 준비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그때 약간 이슈가 됐던 거에 대한 입장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그 문재인 정부가 17년, 18년 평창 올림픽에서 관계가 아주 좋아질 수 있었는데 18년 이후에 급격히 나빠져서 이제 단절되는 상황이 한 3년 갔습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남북 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소극적으로 한 것이 그 원인이다. 실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동의하십니까? 네, 남북 관계와 미북 관계 또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는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네. 미북 관계는 서로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왔던 그 당시에 남북 관계가 앞서가지 않도록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외교부 차관이셨으니까. 네, 없었습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세요? 예. 이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고 지금 다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걸 받아들여서 문제가 됐다 이렇게 한 건데 당시 외교부 차관이신데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수준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죠. 예, 아니 그건 정확히 찾아봐야 될 텐데 예. 예를 들어 그 외교 협의 과정에서 이런 것보다는 이것을 우선순위에 먼저 두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어쨌든 간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도 있고 수준의 문제도 있지만 정확하게는 지금 있다 없었다 말씀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남북 관계는 상호적이라고 하면서 북한의 도발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원인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명박 정부 때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이 이명박 정부의 강경 정책의 원인 제공한 정책이 원인을 제공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동의하십니까? 천안함 폭침 그다음에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예. 저는 외교부의 다자외교 조정관으로서 이 문제를 유엔에 가져가서 예. 안보리에 가져가는 것을 검토하고 그러니까 준비했습니다. 지금 질문은 저도 그 상황은 아는데 예. 우리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주장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동의 안 당시에 하신다.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의 안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북한이 우리의 적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적이란 표현보다는 위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아마 공통된 스탠스를 보이고 계신데 똑같이 북한은 적이 아니다 위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우리에게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이다 위협이다 그것만. 그래서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적으로 보시는 거죠. 아니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실존적 위협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한반도의 안정을 만들어가야 되는 대화의 상대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중적 성격이라고.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셨습니까? 예를 들어 적으로 변한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6.25 동란입니다. 그럼 지금 핵 개발하는 거나 장거리 미사일 쏘는 거는 적이 아닌가요? 그것은 적으로 변할 위협이 있고 우리가 이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외에는 적으로 변한 사례가 별로 없다. 위협일 뿐이다. 아닙니다. 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전쟁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두 번째 말씀드린 평화와 안전을 위한 대화를 해 나가야 될 상대이기 때문에 적으로 규정해 버리고 대화도 안 하는 것보다는 적으로 변할 수 있는 급박하고 북한이 이중적인 건 아는데 적이란 측면도 있다 하면 될 것을 적으로 변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좀 우리의 통일 남북관계에서는 가야 될 동반자이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될 측면도 있고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다라고 해도 쉬울 텐데 그 표현을 굳이 자꾸 위협이고 적으로 변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쓰시는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넘어가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많이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면화 훈련 관련해서 네?
한미 연합 예, 군사훈련 관련해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그 미국 눈치를 보는 거를 이해할 수 없다. 충분히 축소 조정 연기를 검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한미연합 훈련이 아니면 대한민국 안보가 흔들린다라는 소화적인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네, 한미연합훈련은 그 우리의 억제 태세를 유지하는데 오랫동안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18년에 보았듯이 한미 동맹 간의 관계를 그 기초로 해서 한미 간의 합의에 의해서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 훈련 문제도 또 다시 나중에 질문을 드리고요. 그 2017년 말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3월로 예정된 한미 군사연습을 연기했고 이것이 이제 남북 간에 물꼬를 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미국 측에 한미 군사연습 3월로 돼 있던 걸 연기하자라고 우리가 먼저 제의했다는 거죠. 이 당시도 차관으로 계셨으니까. 네, 우리 쪽에 미국에 제의를 했습니까? 3월 군사훈련 연기하자 이렇게? 그것은 누가 제의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서로 상호 의견을 나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하시는 거죠. 이번에 에이펙 관련해서 2005년에도 초청을 했는데 북한 김정일을 이번에도 경주 에이펙에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할 생각이 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2005년에 한국에 계셨는지 안 계셨을 것 같은데 그때 부산 에이펙에 김정일 초청했을 때 미국 측 태도 혹시 아십니까? 미국 측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에이펙에 누구를 옵서버로 초청할 때 절차들이 있죠. 네, 마음대로 오라 말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충분히 회원국이라든가 뭐 미국 등에서 사전에 의논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진행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초청하겠다고 밝히는 것이 생길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그 여러 가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목표를 아마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그 외교부로서는 그 에이펙 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그 절차 또 관례를 잘 따져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